볶음밥 재료를 볼 텐데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웬 이게 나물이 있어요? 네, 나물이 있는데요. 네. 보통 나물은 데쳐가지고 좀 부피를 확 줄여서 네. 우리가 무쳐서 많이 드시는데 네네. 오늘은 볶음밥에 나물을 좀 듬뿍 넣어볼 거예요. 오, 나물 좀 새로운데요, 선생님. 이거 무슨 네. 나물이죠? 여기 이제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네, 뭐 요즘에는 보통 이제 초여름이 제철인데 네. 요즘에 1년 내내 뭐 쌈코너 가시면 항상 구하실 네. 수가 있고요. 또 향이 좋기 때문에 네. 요거를 송송 썰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확 버무려 주시기만 해도 네. 볶음밥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나물이 준비됐고요. 채소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네. 그 보니까 이거 새우인데 네. 어떤 새우를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좋게끔 알만 발라놓은 새우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네. 또 뭐 그런 칵테일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우까지 준비가 됐는데요. 네. 선생님, 아주 마늘 다진 게 이렇게 듬뿍 있어요. 네, 마늘 다진 게 밥 비율에 보면은 꽤 네. 많거든요. 근데 마늘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오늘? 네, 마늘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야말로 네. 밥이 2공기 정도가 되면은요 마늘을 한 4큰술 정도 좀 넉넉하게 오. 넣어주시는 것이 훨씬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됐으니까 네. 그럼 저희 조리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썰어야 되는 재료는 참나물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예. 네, 참나물을 진짜 간단해서 좋네요, 선생님. 네, 볶음밥 뭐 이렇게 네. 재료 간단하면은 사실 반찬 없을 때 볶음밥 많이 드시니까 김치 선생님. 하나만 꺼내 놓으시면 사실 볶음밥을 해먹는 이유는 네. 간단하게 해먹고 싶어서예요. 네, 맞아요. 네, 볶음밥이 거창해지면 안 해먹게 돼요, 선생님. 네, 반찬 없을 때 김치 네. 하나만 꺼내 놓고 먹고 싶을 때 왜 많이 해 먹잖아요. 오, 참나물 향 정말 좋네요. 이렇게 썰었는데. 네, 그렇죠. 썰면 향이 더 많이 우러나오죠. 예. 이렇게 좀 송송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이제 손질할 재료들은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볶기 시작하면 되는데. 바로요? 네, 우선은 이제 마늘의 아린 맛을 빼기 위해서 예? 네, 식용유하고 이렇게 식용유를 좀 듬뿍 넣을게요. 오, 마늘을 먼저 볶아주네요. 네. 식용유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마늘을 지금 4큰술 정도니까 이렇게 알로 치면은요 한 8알 정도? 예. 8알? 예, 8알 정도를 오! 성글게 다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부러 다지실 필요 없이 다진 마늘이 있으시면은 네. 다진 마늘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볶음밥 한번 먹을 때 마늘 8개를 먹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먹으면 먹을 수도 있고, 사실 마늘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바뀌게 되면서 항균 작용 또 면역 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뀌게 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익혀가지고 우리가 뭐 볶음밥에 사용을 하거나 뭐 네.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오. 네. 그리고 선생님, 이미 이렇게 마늘의 향과 마늘 기름이 나오면 더욱더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마늘을 드실 때는 좀 자극성이 강하다는 게 마늘의 단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자극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네. 이 볶음밥으로 해서 드셨을 때는 좀 듬뿍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 색깔이 색깔이 살짝 날 때까지? 예, 날 때까지 이제 볶다가요. 이때 새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은 게 살짝 마늘기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 마늘기름으로 지금 새우를 볶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너무 맛있겠죠. 그럼요. 네. 소금만 살짝만 해도 이거는 그냥 밥반찬이겠어요. 네, 맞아요. 또 짭짤하기 때문에 네. 사실 소금 간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이렇게 네. 볶아만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 들어가는 메인 재료가 지금 네. 마늘, 새우, 참나물이에요. 밥. 네. 정말 간편해요. 그렇죠. 뭐 새우가 없으시면은 돼지고기, 뭐 안심이라든지 등심, 네. 살코기 부분을 잘게 썰으셔가지고 같이 볶아서 넣으셔도 굉장히 맛이 있고요. 네. 뭐 베이컨이나 햄, 뭐 이런 것들. 네. 네,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춰서 네, 해도 기호에 될 것 맞춰서 같은데요. 넣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 새우를 익혀주면 되나요? 자, 새우의 표면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면 네. 더 이상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칠맛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 처음에 볶아서. 자, 그러고 나면 밥을? 예, 좀 따끈하게 한번 데워주시는 것이 네. 잘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딱딱한 밥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갈라주듯이. 이 네. 마늘의 그 구운 마늘의 향 있잖아요. 네. 그 향이 나면서 정말 좋네요, 선생님. 그렇죠. 향기가 예. 처음에 왜 매콤한 그런 알싸한 향은 사라지고 예? 또 고소한 향이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간 재료는 마늘이랑 새우밖에는 없지만 벌써 향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향이 섞인 것 같은 네, 맛있는 향이 나는데 지금 볶음밥에 양념 없이 그냥 마늘, 그 다음에 새우, 밥으로만 이렇게 지금 볶고 있어요. 네, 밥이 잘 풀어질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살살살살 기름이랑 잘 둘러지도록 볶아주세요. 고슬고슬하게. 네, 고슬고슬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듯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졌으면 네. 여기에 양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참나물은 안 들어가나 봐요. 참나물은 맨 마지막에. 아, 왜요? 거의 불을 가하지 않아도 네. 아삭한 식감의 향을 살아있게 하려면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자, 그 소금을 순서가 있네요. 이렇게 한 번, 네. 두 번,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우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참기름. 고소하게. 네, 고소하게 참기름 눌러주시고, 자, 좀 일단 한번 섞어주세요. 네. 진짜 간단해요, 선생님. 근데 네. 남은 거 간장 하나뿐이잖아요. 네, 간장을 제가 지금 안 넣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간장을 넣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 간장도 넣는 포인트가 네, 있어요? 넣는 포인트가 있고 또 넣는 위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 그냥 네.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안 넣은 게 아니고 네, 네. 제가 넣어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인트가 있고 위치가 있다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잘 섞어졌으면은 네. 간장은 이렇게 이제 철판구이에 이렇게 간장이 약간 노릇하게 익은 네. 느낌이 맛을 좀 고소하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로 좀 모아주신 다음에 예? 테두리에 테두리에. 자, 이렇게 부어주시면 예. 간장이 살짝 이렇게 타는 듯한 예. 지글지글 끓으잖아요. 약간 끌어오르죠? 네, 그러면서 간장에 네.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 오. 그러면 이렇게 윤기가 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둘러가면서 섞어주는 거예요. 살짝 간장이 바로 밥에 묻지 않고 네. 살짝 끌어올릴 수 있게끔. 네, 그럼 고소하게 이렇게 좀 캐러멜화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좀 그을려가지고 고소한 맛을 우러나오게끔 하는 거죠. 간장이 골고루 이렇게 섞였으면은 여기에 참나물 넣어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불을 끄고 넣을 거예요.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지만 다 넣을게요. 선생님, 이 참나물에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나요? 네, 참나물은 뭐 철분도 풍부하고 네. 또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베타카로틴. 네, 베타카로틴은 이제 기름이 들어있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지금 참기름, 뭐 카놀라유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런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면 흡수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참 예쁘네요. 네. 확실히 참나물이 들어가니까 참 맛있겠어요, 선생님. 참나물이라 그죠? 네. 또 참나물은 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마늘의 좀 아린 향이라든지 네. 새우의 비린 맛을 잡아줄 수 있고 좀 중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요리에 참나물을 이렇게 향을 내는 재료를 듬뿍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볶음밥은 끝났는데 제가 좀 새로운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네, 지금 이제 밑국물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무슨 밑국물을요? 요거는 예. 볶음밥을 중간까지 드시다가요. 예.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볶음밥 먹다가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자, 일단은 밑국물을 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을 넣으시고 네. 멸치, 다시마 네. 이렇게 넣고요. 팔팔팔 끓으면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네. 소금이랑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걸르신 다음에 이 밑국물을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전자에 따로 이 밑국물 된 거를 담으셔가지고 네. 볶음밥 드시다가 조금 국이 생각난다. 네. 아니면 느끼하다 그러면은 국물이 땡길 때 있죠. 네, 국물이 땡길 때 이 볶음밥에 이 밑국물을 부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 또 색다르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느끼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너무 새로운 방법이에요. 사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네. 이따 먹어보면 다르겠죠? 네,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그렇게 끓여낸 밑국물이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담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국물이 우러났어요. 이 간장 양념 한 거죠, 지금? 네, 간장 들어가고. 국간장하고 소금 간을 했어요. 네, 간을. 자, 야, 선생님 정말 들어간 재료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재료는 굉장히 예. 간단한데요. 색감도 좋고 또 식감도 탱글탱글 예. 또 아삭아삭 참나물이 씹혀가지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마늘향, 새우의 향, 그다음에 참나물의 향이 섞여가지고. 네. 야, 선생님 네. 이 국물을 한번 담아볼까요? 이 네. 밑국물인데. 네, 이 밑국물에는요. 네. 간을 하실 때는 소금 간하고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밑국물이 3컵이라면은 국간장은 2 작은 수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은 2꼬집 2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90 정도.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향긋한 새우볶음밥이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이어서 네.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연근 유자 피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연근 갖고 이제 피클까지 만들어요? 네, 연근이요. 예. 보통 왜 이렇게 졸여가지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 방법 외에는 사실 집에서는 잘 안 드시게 되는데, 튀겨 먹는 것까지 해봤어요. 튀겨서 먹어도 맛있죠. 네. 근데 오늘은 살짝 데쳐가지고요. 네. 피클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음. 근데 연근이 아무래도 뿌리 채소다 보니까 네. 전분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절이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가지고 네. 절이게 되면은 전분의 그런 약간 텁텁한 맛도 없애고 네. 또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이런 볶음밥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선생님, 네. 사실 이 피클이라고 하면 절임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절임물 어떤 스타일로 만들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유자 피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왜 가을에 유자청들 많이 담그시잖아요. 네. 유자청을 양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촛물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자 연근 한번 담아 놓고요. 네. 단촛물을 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촛물을요? 네, 한 김 식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살짝 끓여볼게요. 사실 이 단촛물 담그는 게 조금 어렵고 끓이는 게 어려워서 네. 피클 안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렇죠. 피클을 담글 때 피클링 뭐 스파이스도 있어야 되고 단촛물의 비율도 알아야 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뭐 특이한 재료가 없거든요. 네. 자, 지금 뭐 들어간 거죠? 네, 지금 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설탕의 단맛뿐만 아니라 유자의 향을 좀 첨가하기 위해서 유자청을 넣을 거예요. 요거 집에 좀 있어요, 유자청들은. 네, 그렇죠. 유자청 넣으셔도 되고 네. 또 모가차 있으시면 모가청 넣으셔도 돼요. 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자청으로는 단맛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설탕을 한 큰술 넣어주시고 소금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식초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요 정도가 단가요? 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은 네. 비율로는 뭐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식초를 처음부터 너무 넣고 오래 끓이시게 되면은 그런 식초의 톡 쏘는 맛이 다 사라지거든요. 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넣고 후루룩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꺼주시면 돼요. 후루룩 끓기 시작하면 바로. 네. 선생님, 네. 지금 단촛물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끓어오르면은요, 바로 불을 꺼주시면 돼요. 끓어오르면 바로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끓이면은 예. 식초의 그런 톡 쏘는 맛이 다 사라지고. 아예 없어지나 봐. 네네. 약간 향은 선생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네. 유자 에이드의 향이 나요. 그쵸. 식초의 그런 톡 쏘는 맛. 맞아요. 네. 조금 식혀줄게요. 네, 이대로 한 김 식히게 놔두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네. 연근을요 넣어주시는데, 저는 연근을 그냥 생으로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데쳐내네요. 네, 생으로 쓰시면은 약간 텁텁한 전분 맛이 혀 끝에 남거든요. 맞아요. 연근이 또 전분이 많잖아요. 네, 뿌리채소다 보니까 전분기가 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네. 표면이 살짝 투명해지면 자, 바로 건지시면 돼요. 바로 데쳐내네요. 네, 보면은 이렇게 살짝 투명해졌죠, 예. 표면이. 이 정도까지만. 아, 여기 전분기 나왔네요, 선생님. 그렇죠. 뿌옇게 전분이 예.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네. 건져내시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이대로 건져내시면 찬물에 식히지 마시고요. 네. 뜨거울 때 이렇게 체에 받쳐두시면은 요 김이 김이 올라오면서 표면에 있는 수분이 싹 마르거든요. 찬물에 담그면 수분이 잘 안 말라요. 그럼요. 그래서 뜨거울 때 좀 잘 펼치셔가지고 네.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려놓고요. 저희가 아까 단촛물도 만들었죠? 네, 단촛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차곡차곡 연근을 넣으시고 단촛물을 부어가지고 네. 냉장고에서 차게 저장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부어볼게요. 네. 여기에 넣고. 네. 근데 이거 원래 할 때는 좀 식힌 다음에 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이제 한 김 식으면 되니까요. 조금 뭐 온기가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정말 간편한데요, 선생님?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하고요. 네. 또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유자향이 이 유자까지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원래 피클의 향 하면 선생님 시큼한 향이 강한데 이건 네. 그렇진 않네요. 좀 익숙한 향이죠? 겨울철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얼마나 절여두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요. 아침에 만드시면 저녁 때 바로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따뜻한 것끼리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 먹기 직전에 좀 냉장고에서 차게 해두시면은 한 1시간 전쯤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네,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해서 차게 해서 먹으면 네. 요거 선생님 미리 만들어 두신 건데요. 네, 열어볼게요. 네, 제가 어제 만들어서 차게 해온 피클이거든요. 어제요? 네. 오! 이거랑은 또 달라요.
그쵸. 이거 정말 시큼한 향이 많이 나는데 네. 이거 약간 단 향도 나면서 그쵸. 뭔가 네. 기쁜 향이 나는데요? 숙성이 되면서 요 맛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네네. 훨씬 부드러운 향이 날 거예요. 우와, 네.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네. 이제 차가운 걸로 맛이 제대로 들어있는 걸로 한번 네.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뭔가 피클하면 짭짤한 맛인데 이거는 시원하면서 달짝하면서 새콤한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빵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밥에도 잘 어울리는 피클이에요. 오. 네, 저는 요거를 뭐 이런 포트럭 파티 할 때, 예. 친구네 놀러 갈 때 이거를 네,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선물을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파게티 먹을 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스파게티랑도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야, 선생님 향이 정말 좋은데요. 자, 이렇게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연근 유자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새우볶음밥.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참나물을 넣어 더욱 향긋한 새우볶음밥. 여기에 밑국물을 곁들이는 게 키포인트. 냄비에 물, 멸치, 다시마를 넣어 팔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밑국물이 뚝딱. 새우볶음밥에 밑국물을 부어 먹으면 느끼함은 싹. 색다른 새우볶음밥을 맛볼 수 있어요. 탱글탱글 새우가 입안 가득. 입맛 살리는 새우볶음밥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